영동농협이 개인과 법인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채무자들이 모두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담보물에 대한 부풀리기 감정도 이뤄져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채팅방에서 여하구를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했습니다. 왕해온천 수안보의 영광을 되찾는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초과밀에 따른 대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역의 전략산업부와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동농협이 개인과 법인들에게 담보물을 잡고 80억 원대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들이 상환을 포기하면서 수십억 원을 손해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상한 점은 특정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담보물 평가인데요. 경찰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A 감정평가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영동농협의 담보물 감정평가를 총 9건 진행했습니다. 이들 담보물을 통해 대출된 금액은 개인과 법인 6건에 모두 80억 원.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채무자들은 모두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한 9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30억 가까이 정리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편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감정가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시세보다 더 많은 대출이 실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금산의 한 임야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 만여 제곱미터의 땅이 10억 원 이상으로 매겨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면 감정가의 3분의 1 정도만 건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빈터인데 여기다 앞으로 무엇을 할 거라고 해서 이 빈터를 무엇을 할 거를 가지고 감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매각이 진행된 담보물 역시 감정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낙찰돼 원금 회수를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A 감정평가법인이 관여한 대출 대부분이 이 같은 부풀리기 감정이 이뤄져 약 3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영동농협은 이 같은 손실 금액에 대해 대손 충당금 등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영동농협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당시 감정평가 법인에 일방적으로 속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어서 이태현 기자입니다. 농협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중앙회의 추첨을 통해 3개의 법인으로 좁혀진 뒤 지역 농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A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맡은 대출 9건 중 대부분은 예외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중등급이 상위 등급이거나 왜냐하면 담보 특수성을 감안해놓고 필요성을 인정한다거나. 결과적으로 부풀리기 감정을 통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위기에 놓인 영동농협은 A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속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사가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는 농협 내 대출 담당자를 넘어 상임이사의 결재가 있어야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어도 당시 업무 처리 과정이 부실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발 계획은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처럼까지는 보이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다가 감정평가가 또 그만큼 나와주고. 농협은 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벌여 다음 달 중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시 대출 업무 담당자와 A법인의 감정평가사 등을 입건한 경찰은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하구들을 성희롱했다는 사건이 불거졌었는데요. 법원은 채팅방에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도적인 표현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 6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하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대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생 다수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성희롱과 욕설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남학생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해온 청주지방법원은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남학생 A씨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해 모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B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카카오톡 방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해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좀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된다는. 청주교대는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가해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에서도 화장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돼 확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깔따구가 아닌 나방파리 유충으로 밝혀졌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명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유충입니다. 길이는 1cm가 안 되고 하나는 털이 나 있는 어두운 색, 또 다른 하나는 다소 투명한 흰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지역 내 아파트와 상가, 빌라에 화장실과 세면대, 싱크대 등 10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3곳에서 유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신고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청주시의 의뢰로 분석에 나선 국립생물자원관은 미상의 유충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깔따구가 아닌 나방파리 유충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방파리는 습기가 많은 화장실이나 욕실, 배수구 등에 알을 낳아 번식해 간혹 수돗물 유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시는 수도권의 깔따구 유충 논란에 대해서 최근 환경부의 조사에서도 청주시 정수장은 이상이 없었다며 청주시의 수돗물 생산 과정은 안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정수장 생산 과정, 공급 과정에서는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시는 유충이 발견될 경우 확인과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훼손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이 재궤도를 찾았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한 지 2달여 만에 충주시의회가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했는데요. 추인 불가 주장도 만만치 않았지만 수안보의 부활에 힘이 더 실렸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회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했습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끝낸 사실이 알려지고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한 지 꼭 65일 만입니다. 감사 부분은 특위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해서 우리 또 정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거기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책임자 처벌과 건축물 안전성 문제로 추인 불가 주장도 만만치 않았지만 의견을 조율해 표결 없이 추인했습니다. 어쨌든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시의회의 추인으로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 국비 150억 원 등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왕의 온천 수안보의 영광을 되찾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시의회 승인 누락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 결과는 다음 달 초에, 건축물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진단 결과는 9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초강세의 부담을 느낀 정부가 대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산업 지형과 체질을 바꿀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혁신도시 시즌2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을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을 보고받고 1차 때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대안으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2차 이전 대상은 1차 이후 수도권에 새로 설립됐거나 남아있던 공공기관으로 최대 210곳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1차 때 배제됐던 대전과 충남입니다. 대전은 연축지구에 예정부지를 마련했고 충남은 이달 초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해달라며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혁신 규정까지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으로서도 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절실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더 이상의 인구 유입이나 도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과 혁신도시 문제를 연계해 언급했다는 겁니다. 유치 과열을 막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T, IT,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충북의 전략산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능동적으로 좀 준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혁신도시 시즌2가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통합당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국민 53%가 찬성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며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테크니스트 김성신 대표가 충북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운동복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신 대표는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앞으로 체육 활동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테크니스트 김성신 대표가 충북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운동복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신 대표는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앞으로 체육 활동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2회 충주국제무예 액션 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양윤호 한국영화감독협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양윤호 감독은 아이리스와 크리미널 마인드, 리베라메, 바람의 파이터 등 다수의 작품을 감독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또 영화제 홍보를 위한 웹툰 공모에서 한누리 씨가 출품한 충주에서 찾은 제2의 인생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6편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영동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완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발열과 인후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72명 가운데 67명이 완치됐습니다. 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충주 신명학원에 대해 재판부가 교육청의 임원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신명학원 특정 감사를 통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등 23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신명학원 측이 불응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청주시 문의면의 한 도랑에서 러시아인 40살 A씨와 43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도랑 근처에는 이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도 함께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전날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청주지법은 마스크 수천 장을 훔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던 지난 2월 자신이 일하던 마스크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마스크 3,300여 장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